반가. 안녕하세요. 해커서 3회 모의고사 3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작성에 관련돼서 옳은 것입니다. 1번은 취득 의뢰인에게만 교부하면 된다 했는데 계약서 확인 설명서 교부는 쌍방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2번은 권장하고 있다 했는데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요. 현재 권장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표준 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했는데 계약서 표준 서식이 없습니다. 4번도 틀렸는데요. 서명 또는 날인 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가 틀렸죠.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또는이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4번도.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계약서는 5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다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따로 보존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공인중개사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공제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둔답니다. 둔다. 그래서 X입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죠. 그런데 공제운영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 상가임대차위원회 둔다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은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3번 문제인데요.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뭐냐면 33번은 중개법인의 소속공개사 갑은 중개의뢰인 을에게 거짓은행을 통해서 개발행위가 될 수 없는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개발 가능한 임야라고 속여 매수하게끔 한 사실이 등록관청에 의해서 적발되었다. 옳은 것입니다. 1번 소속공개사 갑에게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과 행정처분 및 행정질서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행정질서벌은 없죠. 이게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번 중개법인에게는 행정처분 그리고 행정형벌을 받을 수는 있으나 행정질서벌은 받지 않는다. 예, 그렇죠. 이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된 은행, 법제 33조,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를 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2번 중개 의뢰인은 갑에게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 다음에 X입니다. 직원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요. 사장한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틀렸죠. 4번도 의뢰인, 을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중개법인에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직원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직원 잘못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5번 등록관청은 중개법인이 일정액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므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했는데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아도 이 법에 의한 벌금은 아니므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고요. 자, 다음은 34번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인데 1번은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죠. 15일 X입니다.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제, 축소의 경우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처음 지정했을 때만 5일이고요. 축소, 해제, 재지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3번 국토부 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한 경우 지체 없이 법정낸 사항을 공고하고 공고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통지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를 거쳐서 통지를 합니다. 따라서 3번 틀렸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시도의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의견 청취는 재지정의 경우만 의견 청취가 있습니다. 축소, 해제, 처음 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하지 않습니다. 4번 허가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허가받는 게 아니라 허가관청, 시장군수구청장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5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2번. 경매나 공매의 경우에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받아야 됩니다. 경매의 경우 토지거래 허가는 면제되죠. 그러나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받아야 됩니다. 면제된다 라고 해서 X가 되겠습니다. 5번은 농지 취득 효력 발생 요건이나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은 아니다. 이게 판례인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법률행위 효력 요건은 아니고요. 단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첨부해야 될 서류에 불과합니다. 자, 다음은 3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개사의 중개사물 조사 확인 사항 중 공부상 조사로도 확인이 가능한 것은 했는데 답은 임야의 경계는 지적도, 임야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세, 기울기, 현장 답사해야 되고요. 3번 방향 역시 현장 답사해야 되고요. 도로의 실제 폭 이런 거는 실제 폭이니까 현장을 봐야 되겠죠. 북묘기지권, 특수지역권 이런 건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탐문조사 등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번입니다. 37번 옳은 것은 했는데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입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외국인 특례에 의한 외국인에 해당됩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지상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신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매매 계약은 60일이 아니라 매매 계약은 30일 이내 신고하고요. 교환 계약, 증여 계약이 60일입니다. 매매 계약 30일 이내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가 되고요. 증여 계약이나 교환 계약은 60일 이내 신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매매는 외국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똑같습니다. 4번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취득을 한 경우 6개월 이내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이 잘 안 보이시죠? 5번을 보면은 허가,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허가받지 아니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고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가 지정한 허가구역에서 허가받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은 38번입니다. 주택임차인과 상가건물임대차 임차인의 지위에 관한 차이점으로 틀린 것입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3번.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양자 모두 임차인 사망 시 임차권 승계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했는데 상가는 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즉 사실혼이 승계되는 것, 사실혼이 상속받는 것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민법에서도 사실혼은 상속이 안 됩니다. 주택만 사실혼도 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9번인데요. 이 39번 문제 같은 거는 다 암기하기는 좀 어렵죠.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파트는 아닙니다. 반드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금지 행위를 한 경우는 등록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0번 문제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하여 권리관계를 조사 확인하는 경우에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저당권이다. 다음 중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근저당권자보다 등기부상 그 기입등기가 빠른 가압류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경매 처분되면 가압류권자가 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는다. 이게 틀렸네요. 동순위 안분배당입니다. 우선하여 이 말이 틀렸습니다. 동순위 안분배당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압류는 채권입니다. 건저당은 물권이고요. 그래서 채권이 선순위라도 후순위 물권하고 동순위 안분배당을 받습니다. 순위가 똑같습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시험 며칠 안 남았는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시험 보는 당일 여러분들 나오시면 바로 제가 스트리밍 실시간 생방송으로 해설 강의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모두 고득점으로 합격하기를 기원하며 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